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요, 가장 걱정하는 게 재발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너무너무 두려운 게 늦은 재발, 막 5년, 6년 지나서 재발하는 건데, 이렇게 늦은 재발이든 또는 뭐 가까운 재발이든 이 재발을 할 때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휴면 암세포, 활동성이 없이 있던 암세포가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이제 다시 자라나는 것,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발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늦은 유방암 재발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휴면 암세포가 이제 깨어나면서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 경우 우리 이제 휴면 암세포를 박멸할 가능성이 있는 약에 대해서 임상 시험한 게 근래에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논문지에 이제 실려서 이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요, 이 논문에서 실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뒤에는 이 내용에 대한 해석, 이 논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 이야기까지 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요, 2025년 9월 2일에 온라인으로 네이처 메디슨에 이제 실린 임상 논문이고요. 사실 임상 내용만 실린 게 아니라 세포 실험, 전임상 실험, 임상 시험까지 실린 내용이고요. 임상 같은 경우는 무작위 이상 임상을 이제 시행한 거예요. 이제 임상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재발을 할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휴면 암세포거든요. 이 휴면 암세포가 깨어나면서 재발을 하는 거여서 이제 유방암 환자군을 대상으로요, 표준 치료 다 종료하고 그리고 골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골수 검사에서 휴면 암세포가 1개 이상이라도 나오는 환자를 모아서요, 그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 휴면 암세포를 박멸할 가능성이 있는 약 2가지를 사용하는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임상을 했냐면,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포 성장 시그널을 억제하는 약, 이 2가지를 사용했는데,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약이 어떤 약이냐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이고요. 세포 성장 시그널을 억제하는 약이 무엇이냐면 엠토르 억제제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이 약,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이미 상용이 되는 약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고요. 언제 사용하는 약이냐면 이제 말라리아 감염됐을 때, 또는 우리가 말라리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 관절염 때 드시는 약이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이고요. 자, 그다음에 엠토르 억제제, 세포 성장 시그널을 억제하는 이 엠토르 억제제는 이미 항암제로 쓰고 있는 약이고, 유방암 환자분들에게는 아피니토라는 약으로 유명한 약이에요. 자, 그래서 임상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골수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온 환자분들 51명을 대상으로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한 군, 그 다음에 엠토르 억제제를 복용한 군,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엠토르 억제제를 같이 복용한 군,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엠토르 억제제를 복용은 하는데 3개월간은 그냥 옵저베이션, 관찰만 하다가 3개월 이후부터 복용하게 한 군,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상을 진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아니면 엠토르 억제제, 이 2가지 약을 사용한 분들이 시리얼하게 환자의 골수에서 휴면 암세포를 검사를 했더니 이 휴면 암세포가 줄어들던지 아니면 없어지던지 할 확률이 98에서 99.9%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환자군을 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요, 골수 검사에서 휴면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줄어든 환자군 또는 없어진 환자군에서 재발률이 79%가 낮아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이 환자들은 모두가 골수에서 휴면 암세포가 있었던 환자들이잖아요. 만약에 휴면 암세포가 있던 환자들 중에서 재발할 확률이 100%라고 하면, 이 휴면 암세포가 사라진 환자군에서는 재발할 확률이 21%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재발 위험도가 79%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래서 휴면 암세포가 사라지는 게 재발 위험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다. 그런데 이 휴면 암세포를 줄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이랑 엠토르 억제제가 이 휴면 암세포를 감소시키거나 사라지게 할
확률이 98에서 99.9%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이 됐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논문은 무작위 이상 임상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약들에 대해서 3상 임상을 한 컨셉을 준 이제 임상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3상 임상이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사실 여러분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란 약은 이전에 제가 췌장암 환자에서 완치를 만들어낸 약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때도 어떻게 제가 소개를 했냐면 4기 췌장암 환자에서 기존 항암제와 함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함께 복용했을 때 이제 완치가 온 환자 그 케이스 리포트,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어서 그분이 쓴 리뷰 아티클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가포식을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세포들이 영양분을 얻을 때 꼭 혈관을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라 자가포식 작용으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이용해서도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암세포 중에서도 혈관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자가포식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암세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췌장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암 환자에서도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자가포식 억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논문을 이제 제가 이전에 소개를 했었고요. 오늘 임상 이야기한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휴면 암세포가 있을 때, 휴면 암세포라는 건 지금 막 세포 활동성이 활발한 암세포가 아니에요. 이런 암세포가 어떤 성장 시그널을 받아서 다시 성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휴면 암세포는 아직 둥지를 틀지 못한 개별 암세포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암세포들은 처음에 자라날 때 주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 게 아니라 세포 성장 시그널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을 통해서 세포 포식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암세포가 깨어날 때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를 자가포식작용에 의해서 영양분을 얻어서 자라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그러니까 암세포의 밥줄을 끊는 거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약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러니까 말라리아나 아니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 사용하는 이 약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전에 췌장암 환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도 한 이상 연구에서 암세포를 줄여주는 역할 또는 없애주는 역할, 세포 박멸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이 이제 발표된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은요, 실은 암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유방암 3중 음성 환자분들에서 아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토의원 오픈하고 초기 때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사실 꽤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때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3중 음성 환자분들이 워낙 본인들도 연구 논문도 찾아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많이 문의했었고 이미 드시고 있었던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효과를 보려면은 약 용량을 꽤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췌장암 완치를 일으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 논문에서도 사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하루에 얼마만큼 복용을 하냐면요, 1200mg을 복용해요. 근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보통 한 알이 200mg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1200mg을 복용하려면 6알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유방암 임상에서도 동일하게 1200mg을 복용해요. 그러니까 저용량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 아니라요, 1200mg 풀도스로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유방암 환자분들이든 이거를 복용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실제로 저한테 저 이렇게 복용해야 하고 오셨을 때 대부분 한 알 200mg 복용하시고 있었거든요. 그 용량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사실 어렵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 놓고 1200mg 이렇게 복용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루에 6알 어떤 약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더 3상 임상까지 있으면 정말 마음 놓고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될 텐데요. 우리가 잠재 암세포는 아직 덩이를 형성하지 않은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약한 힘을 가질 때는
암세포의 밥줄을 끊는 것만으로도, 세포 성장 시그널을 끊는 것 또는 자가포식 작용을 끊는 것만으로도 암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연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연구에서 한 군은 3개월 동안 옵저베이션만 하다가 약을 시작을 해요. 근데 잠재암세포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옵저베이션을 했더니 반 이상은 그 잠재암세포의 양이 늘어나요. 자, 그리고 3개월 때 다시 이제 약을 시작하면서 일부는 다시 그 잠재암세포가 줄어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치료 끝나고 3개월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 3개월 동안도 휴면 암세포는 자라날 수 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약한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고, 혹시 깨어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시간이 확보되면 이제 덩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치료 끝나고 나서 항상 3개월이 중요하다, 6개월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미약한 힘을 가진 잠재암세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다. 그것도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안점을 둔 약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인데요. 참 특이한 약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사실 이 약을 먹는 이유는 자가포식 작용을 억제하는 그 기능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암세포 박멸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암시한 오늘 연구 논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약 중에서 암세포 박멸을 할 수 있는 약들이 있다면 재발 위험도가 좀 높은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약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 알고 재발을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